자,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 접점이 만약 a, 함수값 fa라고 하면은 요게 x1, 요게 y1이야. 그래서 y-y1 그리고 x-x1 요거는 쓰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고 기울기만 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거야 라는 거. 요것만 다른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다 요것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해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도 한 두 개만 풀어볼게. 자, 어떤 곡선의 2,3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내가 x축, y축, 즉 x절편, y절편을 알면 넓이도 나올 거 아니니 뭐 이런 거야.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난 접선만 구하고 끝낼 거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직선의 방정식 파트니까. 자, 요 곡선 위의 점이 2,3이면은, 자, 시작하면 y-y1은 기울기는 주어진 식을 fx라고 하면 f'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 x-x1 이게 다야, 접선의 방정식은. 얘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보면 모르고 보면은 쉽고. 자, 내용은 쉬워. 문제는 어려울 거야, 나중에는. 나중에 매우 더러워질 거니까, 예상하면. 어쨌든 간에 얘는 저 식에다 이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나올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요렇게 물어보겠지. 뭐랑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가 1일 때, 뭐, 이렇게 접점이 안 주어졌을 때는, 그거 기울기 가지고 미분계수를 좀 이용해 주세요야. 자, 92번을 할 거거든. 자,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했대. 그 한 점의 x좌표를 몰라. 그래서 문자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거 마지막에도 그랬겠지만, 요번 시간 마지막이나 다음 시간에는 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마. 자, 3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했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그럼 한 점에서 접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도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접점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거고 접점의 x좌표를 몰라. 얘를 문자로 놓고 풀면 되는 거야. k라고. 그래서 x의 좌표가 k에서 접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식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여기 지금 a 몰라. 얘 k도 몰라. 지금 상황은 3차랑 2차가 접했대. 한 점에서 그 점을 모르네. 얘 구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이 k를 넣으면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f에다가 k 집어넣은 값이랑 g에다가 k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두 번째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차도 같을 거고 3차도 같을 거 아니냐. 접선의 기울기는. 그래서 k에서의 미분계수인 f'k랑 자, g'k랑 같지 않겠냐. 내용은 이게 다야. 연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가겠지만 내용은 이게 다라는 거야. 자, 요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평행과 수직 조건이 아마 그런 말이 들어가서 만들어질 거야. 자, 한 장 넘겨볼게. 자, 증가와 감소.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살짝 하고 지나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다 양수일 거 아니니.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이 감소하는 구간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음수야. 요것만 알면 되잖아 라는 거. 그래서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구간 얘기한 건데 증가함수라면 그 구간에서 감소만 안 하면 돼.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된대. 그래서 요게 플라임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등호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플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감소함수면은 그 구간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요 점에 좌와 우, 좌변과 우변의 미분계수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양수, 조금만 크면 음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A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 A에는 여기서 우리 극값이라고 얘기해 주고, 극값의 정의는 원래는 이거야. A의 좌우에서 얘보다 큰 건 없어요. 얘가 최고표. 얘는 B구근에서 얘보다 작은 건 없지. 근데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돼도 여기는 극값이라고 해주는 거지. 극대. 뾰족해도 미분은 안 해도. 근데 우리 다항함수는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극값을 구할 때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주로 구해주더라.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구해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때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때는 극대, 이때는 극소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만든 게 극대, 극소야. 그럼 요거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나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하나 풀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라는 얘기는 x의 범위는 없잖아, 그치? 그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3차 함수니까 증가하면 돼. 감소만 하면 돼. 멈췄다가 다시 증가해도 돼. 이런 함수면 된다는 얘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자, 즉 F'이 접선의 기울기야. 모든 x에서 이 플라임이, 자, 3, 3은 9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얘가 0보다 항상 어때야 되니?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구조로 출제를 해. 3차가 나오면 미분에서 2차가 되기 때문에 2차에 대한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모델 1학년 때 많이 했을걸?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자, 이렇게 허근인, 작은 거, 중근인, 같은 거. 요걸로 풀어주면 미지수 A의 범위가 나오더라. 이건 무지 잘 나오지. 조금만 공부하면 얘는 맞추는 거야. 조금만 공부하면. 이 형태만 공부했으면 이 문제 한 2번만 풀어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자, 그리고 극값으로 한번 가볼게. 극대, 극소. 일단 97번이 쉬우니까 요거 먼저 보고, 지난번에 한 거랑 비슷한 건데, 자, 97번 극대, 극소. 자, 3차 함수야. 자, 미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거 최고창이 양수면 어떻게 진행돼? 여기를 봐. 승주야, 여기를 봐야지 알지. 책을 보면 알겠어. 자, 이거 3차면은 최고창이 양수야. 그러면 내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 모양인데 얘가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가졌어요 라는 얘기는 미분에서 0 되게 해주는 것들, 여기 극대가 여기가 1에서 이 값이 0이 나왔구나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A하고 B를 모르는데 1에서 극대값 0이 나왔다면은 첫 번째로는 1 집어넣으면 0이겠지라는 거야. 함수 값이니까 이것도. 두 번째는 1에서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라는 거야. 그래서 F'1도 0이 되게 해주는, 자,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해서 풀어라. 뭐 이 정도야. 자, 그런데 여기를 볼게. 96번. 판별식 하는 거 보여줄게. 3차 함수가 극값이 있으려면, 이런 모델은 극값이 있잖아. 자, 이런 모델은 극값이 없어. 이 두 모델의 차이는 극값이 있으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3차는 무조건 2개가 나와야지만 극값이 있는 거야. 하나가 나오거나 없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처럼.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0 되는 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서로 다른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 F', 요거 미분하면 2차식이거든. 그럼 또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가 0, 어떻게 돼요? 여기 0 되게 해주는 그 X값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극값이 있으려면.
3차는 극값이 있으려면 무조건 극대극소가 같이 있어. 그래서 극대와 극소값이 같이 있으려면 요거 0 되게 해준 x값이 2개야 되니까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럼 판별식으로 하면 되네.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으로 써서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그때 가면 이제 4차 함수까지 같이 갈 거야 아마. 자, 98번은 식만 써볼까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래. 값이 반대래. 3차 함수는 뭐 양수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려놨다. 상황만 보고 식을 만들어야 돼. 얘네가 값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얘는 그럼 양수겠네. 부호가 극대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고 절대값은 같대.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x축이 있으면은 얘는 하나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예를 들어 요 값이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 1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가 미분에서 0 되는 점들의 값이야. 저거 미분에서 0 되는 점은 금방 나와. k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분하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게 0 되게 해주는 거야. 3x로 묶어버리면은 x 마이너스 4 0과 4면 최고차이 양수면 증간표를 안 그려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일 거야 라는 거지. 증간표를 그리면 더 정확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야. 오늘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려서 어떻게 쓸지를 좀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야. 방정식, 부등식을. 그럼 봐봐. 0과 4야. 자, 0과 4에서 0 집어넣은 값이랑 4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 돼? 서로 더해주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더하면 0이지. 그래서 주어진 식이 fx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거랑 같게 해주는 k값을 구하면 되지 않냐. 이걸로 끝나는 거지. 자, 이걸 해석하면은 요거밖에 없는 거야. 내용이. 우리가 이런 짓을 많이 할 거야 이제. 좌표축을 별로 그릴 일이 없어 사실은. 자, 넘겨볼게. 잠깐만. 최대 최소 빼고 큰일 났다.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나도 되나? 대가리 안 보이게 흔드네. 왜 빨리 끝나지 근데? 잘하지 않는데 왜 빨리 끝날까? 자, 요 한 문제랑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04번 104, 105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두 개 얘기했다고 또 괜히 봐. 두 개 얘기했더니 눈 동그래라고 그래서. 자, 뭐야 아까 두 개라며 왜 세 개야. 자,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A단계로 이걸 그래프 그려갖고 할 거거든. 그래프 연습이 될 거야 아마 다음 시간에. 자, 이 3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 한 개,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를 갖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미지수가 있는 거 있지? 요거 그냥 넘겨줄게. 그러면은 자 x의 3승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라서 문제를 재해석하면 얘랑 요 그래프랑 자 즉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6x라는 걸 fx로 두고 그리고 얘는 y는 k 이렇게 해줄게. 직선이야. y는 k 상수함수. 자, 요 두 개의 교점이 음수 쪽에 하나 있고 음수 쪽에는 두 개, 양수 쪽에는 한 개. 요렇게 보는 거야. 얘랑 얘랑 교점의 개수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다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 실근의 개수는 자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래프의 교점으로 재해석할 거예요 라는 게 요 방정식과 미분의 관계야. 에이 부러졌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돼.
어느 쪽에서 음수에서 두 개, 양수에서 하나 만나게끔 왔다 갔다 해주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범위가 나오더라. 자, 이거 지우고 이제 그림 그려보려면 미분해야지. 예식 완벽하지? 자, fx 미분해 볼게. 자,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6. 자, 요거 0 되게 해주는 값은 이게 되네. 어이구, x 어디 갔니? 왜 x 사라졌어? 왜 사라졌지? 사라졌지? 뭔 짓 하는 거야? 자, 요거 0 되게 해주는 값은 x의 제곱이 그러면은 2겠네, 그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리고 여긴 3차의 개수가 양수면 대략 이렇게 그려볼게, 이제. 이렇게 생겼대. 자,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일까? 물론 증간표를 해야 되겠지만 최고창이 이러면 여기가 작은 게 극대고 큰 게 극소일 거야 라는 거야. 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는 극소, 여기는 극대. 값도 한번 넣어봐야 돼. 자, 마이너스 루트 2 어디다 넣어줘? 여기 f에다 넣어서 이 함수 값도 알아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은 자, 2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루트 2 만나면 4 루트 2. 자, 여기는 4 루트 2. 요거도 집어넣어야 돼. 자, 집어넣어주면은 자, 루트 2 집어넣으면은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 그렇지. 3차 함수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거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원점 지나는 거야. 이거 두 개 사이에 0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 쫙 그어놓게. x축. 이런 거야. 얘 왜 필요하냐면은 음수 쪽에서 만나고 양수 쪽에서 만나고 하기 때문에 x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원점이니까 0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러면 이렇게 y축도 생각하면 조금 편할 거야, 이해하기가. 자, 이제 y는 k 등장. 어디서 만나야 돼, 얘랑? 양수 쪽에서는 하나의 교점이 있어야 되고 음수 쪽에는 두 개의 교점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내려오면 음수 두 개, 양수 한 개 됐네. 그러면 요거보다 k가 작으면 되잖아. 언제까지? 요게 딱 된 순간은 음수 하나, 0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하면은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그러면 여기 사이면 되겠네. 끝. 그래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k가. y는 k가 여기 와야 돼. 이 구조가 3학년 때 자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이런 거야. 그 중에 제일 쉽게 내면 이거야. 제일 쉽게 내면. 더 짜증나게 낼 거야, 아마. 절대값교 포함해가지고. 그럼 k의 범위는 나왔어. 0보다는 커야 되겠고 4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끝. 이게 바로 이걸 만족하는 거지. 근데 정수를 물어봐. 4루트 2는 제곱을 해보면 알지, 이거는. 16의 2배는 32야. 그러면은 6제곱하면은 36이잖아. 6보다는 작은 숫자고 5제곱하면 25니까 얘는 이거는 5보다는 조금 큰 수겠구나 라는 거지. 5보다는 크니까 이거 5점 얼마 이러면 되지. k는 0에서 여기 사이에서 정수니까는 1, 2, 3, 4,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방정식과 미분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본 거. 자, 이제 부등식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해줄게. 자, 원래는 104번 같은 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의 원래 형태는 105야. 원래 형태는 105야. 자, 뭔가 보여주면 104는 그냥 식만 보여주면 이거야. 이 식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얘보다 더 작지. 이렇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위에 있으니까 직선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직선보다는 이 함수값이 커요라는 거야. 얘가 항상 크다. 넘겨주면 결국 문제는
105번 같은 문제로 출발하게 되는 거지.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 모든 실수니까. 항상 얘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재해석을 해주면 요 식을 fx라고 한번 잠깐 놔볼게요. 자, 3x의 4승. 자, 요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를 fx로 놨어. 자, 내용은 이거야.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x의 최소값조차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제일 작을 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니? 이게 부등식의 접근 방법이야. 아, 최대값이 뭐보다 작다?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이걸로 가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방향이 이렇게 됐다.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4차식. 뭘 집어넣어도 최대값이 제일 클 때도 0보다 작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보다 크냐 작냐 요걸 생각해 주면 돼. 0보다 크냐 작냐. 최대값 최소값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최소값 구하려면. 자,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4차식이지. 미분해봐. 나도 해볼 테니까. 자, 시작. 이게 마지막 문제야. 이거 풀면 가도 돼. 다시 써줘야 돼. 자, 요걸로 보여주면 되겠지, 이제. 자, 얘를 fx라고 나서 이거의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접근하려니까 미분을 해야 돼. 미분했다. 자,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0 되는 점이 0이거나 k이거나 두 개야. 0이거나 k야. 자, 그러면은 모양을 보니까는 자, k에 따라서 k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k가 양수냐 음수냐 혹은 0이냐 이걸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값이 어떤 건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풀라인이 지금 뭘로 나왔어? 3차로 나왔지, 여기? 3차씩. 자, 그래서 3차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0이 지금 0 잘 봐. 0이 제곱 인수로 되어 있는 거야. 풀라인 그래프 그린 거야, 이거. 풀라인 그래프. 그러면 얘가 0이 제곱 인수니까 이게 중군이야. 얘가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가겠지. 중군이니까. k가 양수니까 여기서 만나고. k가 음수면 음수의 k 여기 근 흘렸다가 0에서 접해서 가는 거야. 중군이니까. x제곱이면 중군이니까. 이거 풀라인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k가 0이면
K가 0이면 3중분이 되지, 0이. 그래서 0에서 3중분이 되는 이런 모양이 돼. 자,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얘는. 모든 실수에서 최소값.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을 봤을 때 x가 얼마일 때야 극대극소를 따지면. 이게 지금 플라임이야? 여기가 극소예요 라고 하면 안 돼. 자, 여기를 잘 봐. 0 되는 거지. 플라임이 0 될 때. 이거는 극값이 아니지. 다 음수니까. 얘는 극값이 아니고, 얘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게 극소가 되는 거야. 얘가 극소. 자, 얘도 자, 음에서 양으로 가면 얘도 극소가 되는 거고, 얘도 지금 보면은 K가 음에서 양으로 가면 극소. 그래서 K가 죄다 극소가 되겠구나. K가 0일 때 여기도 K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극소값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 알았으면은.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내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K일 때, X가 K일 때 극소가 되면서 최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차 함수가 모양이 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 최고창의 함수면.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 이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제일 작을 때는 다 뭐로 봐야 돼? 극소로 봐야 되는 거지, 극소로. 극소일 때가 최소라는 거를 판단해서 극소값을 따져주려고 이 플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K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요런 게 이제 너희가 했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요런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K가 극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극소값조차도 0보다 크면은 무조건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겠지 해서 요걸 풀어주면은 K의 범위는 금방 나온다. 자, K 집어넣으면 오우씨 4차 방정식인데 이거 풀면 돼. 집어넣어서 4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주세요 라는 것이 좀 그지 같긴 한데, 자, K 집어넣었어 이렇게. 자,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해서 요거 남고 정리해 주면은, 자, 어이 뭐야 이거. 얘 왜 나온 거니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네. 여기서 자, K 자리에 자, 2나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인수를 찾아서 개수 비교하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K가 실수니까 이거 빼버리고 요것만 해주면 돼. 이거 뭐야 이거 지워라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크니까 얘네 둘만 가지고 부호해서 자,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에 해주면은 정답이지. 아이 마이너스 루트 2래.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K값 요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요거 가지고 부등식에다가 이용할 예정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